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삶의 중간 정상이나 마찬가지 그런 느낌인데요. 어, 이거를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깨달아야 하는 것들로 표현이 되겠네요.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것들이. 제가 이 컨텐츠를 왜 준비했냐면 정말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후회되는 것들도 많았을 텐데 내 선택에 있어서 후회되는 것들도 있었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젊었을 땐 또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었으면 이걸 왜 내가 하필 지금 깨달으면서 이렇게 됐을까? 계속 실패했던 것,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만 남고 생각만 남는 것 같아요. 잘했던 거는 기억이 안 나 정도로. 그만큼 인간이라는 동물은 항상 잘못되고 후회스러운 것만 깨닫게 되고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만큼은 미리 깨닫고 알아가셔서 고치시고 습득하신다면 오히려 지금의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랑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자기 삶에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이냐? 남 눈치보다 내 감정부터 챙길 걸이라는 후회가 든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타인의 시선이 전부처럼 느껴졌죠. 특히 학창 시절에는 사실 그렇게 맨날 책만 보면서 공부하는 범생이 아니었다면 보통 평범한 학생이었다면 노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성 친구한테 잘 보이는 걸 좋아하는, 즉 타인의 시선이 전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 돌이켜보면 창피합니다. 관심도 없었는데 굳이 뭘 그렇게 내가 멋을 내면서 다녔는지, 무엇에 꽂혀서 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는지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남이 절대 살아주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오히려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내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10명, 내가 말하는 의견, 내가 한 행동이 10명이 모두 다 찬성하면 좋겠지만 10명 다 찬성 안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자가 있을 거고 한 명이라도 안 입곱게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까지 돌리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도의 중요성인데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시도하고 깨지더라도 빨리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완벽주의는 행동을 늦춥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시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을 늦추고 실패를 무섭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두 개를 해야지 성공을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자꾸 못하도록 만드는 게 완벽주의의 성향입니다.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성격상 그렇게 조금 빨리빨리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실패나 아니면 그 당시에 좀 젊었을 때는 무언가 실패하고 깨지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행동하는 게 늦춰졌던 것 같은데 그때 행동을 좀 늦추지 말았을 거라는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어릴수록 많이 틀리십시오. 많이 망쳐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망치고 넘어지고 틀리면서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때문에 절대 틀리고 망치고 넘어지는 이 일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젊으신 분들이라면 더. 나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안 해보셨다면 이걸 해야 통과 의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자신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키워야 한다는 것.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꿈 그러죠. 기사나 TV나 인터넷을 보면 꿈을 쫓아라. 꿈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항상 꿈은 그 자리에 있어서 다가갈 수 있고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희망 섞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꿈 중요하죠. 중요는 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일단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내가 내 능력이 따라와야 그 다음에 꿈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기회, 꿈 이걸 같이 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능력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꿈을 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스킬을 만드는 게 우선이죠. 현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스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스킬을 만드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삼아서 현실 능력을 키우고 단기적인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죠. 현실적인 목표를 키우고 그 다음에 꿈을 쫓아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됩니다. 현실적 목표를 안 세웁니다. 꿈만 쫓아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꿈 중요합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두 개가 있다면 순서는 정답처럼 정해져 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거는 정답 같은 것 같아요. 돈은 벌기보다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월 1000 버는 사람이 월 500 버는 사람한테 돈 굴러다닌다. 그 말은 정말 있는 말입니다. 관리가 안 되게 쓰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돈이 없고 결국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돈이라는 거는 정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는 것 같아도 모아서 있어지는 겁니다. 매니지먼트, 관리가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쓰고 불리고 어떻게 지키는지가 인생을 크게 가릴 수가 있죠. 금융 공부라고 하죠. 금융 이해력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국영수를 배울 게 아니라 사실 금융의 이해력을 배우는 게 더 우선일지 모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4살, 5살이 되면 그 금융의 이해력을 아이에게 학습시키는 단계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죠.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게 하고 어릴 때부터 의대반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과 차이점인데 저는 이 금융의 이해력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금융을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금융이 아니라 경제학을 배우는 거죠. 학문을 배우는 거지 실제 경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그런 금융 경제는 학문처럼 흘러가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좀 실무 경험이 필요하고요. 내가 어리다면 실무 경험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경험이 없다면 나는 이 금융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소한 일에도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야 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결국 어디서든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은 모면을 하더라도 사실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히면 자신의 미천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신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자신일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문제에 한계에 부딪혀서 자신의 미천이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공이 키워지거든요.
작은 일, 귀찮은 일도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나중에 이것들이 모이면 큰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꼭 대기업 입사하자마자 엄청나게 자기가 리더인 마냥, 그리고 자기가 잘난 사람인 마냥 큰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열정만 큰 사람들 볼 수가 있죠. 너무 일찍부터 미천을 보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 실력을 키우고 작은 일, 맡은 일, 사소한 일이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일을 시킨 사람의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쌓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커리어를 할 수 있는 그 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 제가 살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데요. 시간의 유한함, 이런 사실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게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해버리니까 아 그래 먹고 놀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의 유한함을 인식하라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해야지 하는 사이에 시간이 미친 속도로 흘러가죠. 기회라는 건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어제의 내가 또 오진 않아요. 기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시간이 진짜로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이런 걸 알고 내가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를 안 하죠. 그리고 기회라는 걸 왔을 때 확실히 잡기 위해 그 전부터 연습을 합니다. 왜?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되지. 나중에 해서 합격만 하면 되지. 그때 때가 돼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지. 잘 설득시키면 되지. 뭐 이런 등의 이유를 대면서 그때 모면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거는 그냥 꼭 이런 기회적으로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숨이 다하는 그 날이 짧다라는 말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날이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지내기 시작하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삶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깨달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장 오늘 건강검진에서 내일 암 판정을 받는다면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는 그 유한한 삶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회 특히 조직 생활을 해야 되니까 회사를 다니더라도 학교를 다니더라도 다 조직 생활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하게 되는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맞지 않는 사람,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둬도 됩니다. 그게 혹시라도 가족이면 가족 포함해서 그렇게 거리를 둬도 됩니다. 그 미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그 실제 물리적 거리는 스프가 식을 정도의 거리에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미국 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꼭 가족이라고 해서 억지로 관계를 엄청 긴밀하게 유지하고 관계를 갖고 챙기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젊었을 때는, 사실 20대 때는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다 챙겨야지 그런 생각도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정말 사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꼭 가족이라고 해서 모른 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서로가 더 애틋해지고 서로를 더 걱정하게 되는 효과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물리적 거리를 둬도 되고요. 마음적 거리를 좀 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인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맥 늘리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하잖아요. 인맥 중요시하지 말고 내가 성공하면 알아서 인맥이 옆에 붙는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인맥 늘려서 그런 인맥으로 무언가 활용하려고 하니까 관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절대 그 인맥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소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쭉 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사실 몇 명도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비즈니스적인 뭐 인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씩 있잖아요. 그 인맥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사회성을 끊고 뭐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면서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뭐 살면서 나아가도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세상은 주변에서 넌 안 될 거야.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응원하는 목소리보다 부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을 거예요. 말리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걸 바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리는 사람들 무시하십시오. 내가 나를 지탱해 주는 거는 내가 나를 믿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은 간단합니다. 계속 실패하면서 거듭 성공을 하는 데이터가 쌓이면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맞는 말이죠. 뭐 남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남이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못 믿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진실된 거를 사실만을 말하면 믿게 되잖아요. 내 자신도 똑같은 겁니다. 내 자신에게 속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믿으려면 일단 믿어야 되는 사실과 성공을 주어야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있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고 연습하는 내 자세가 있겠죠. 그런 자세들이 모이면 작은 성공들을 할 겁니다. 작은 성공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내 자신을 믿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은 어릴 때부터 자기 확신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정말 모자랍니다. 어릴 때일수록 자기 확신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은 젊을수록 어릴 때일수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뭐 투자 성공을 조금씩 할 필요 없습니다. 투자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거 어릴 때 뭐 자전거를 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자전거를 배워서 자전거 타기를 성공한다거나 나는 다이어트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작은 다이어트 일단 5kg 빼보기 그 다음에 10kg 빼보기 그 다음에 뭐 배의 근육 만들어보기 이런 식으로 조그만 거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건강 100번을 10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모든 자산을 잃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조가 있어도 당장
호수 꽂고 누워 있어야 되면 그 일조는 필요가 없겠죠. 그냥 침대 생활에 불과한 삶을 살다가 떠나겠죠. 건강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서 계속 돈을 잘 벌다가도 한번 무너지면 계속 돈 버는 건 둘째치고 건강만 신경 쓰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젊다고 자신의 몸을 막 굴리고 대하지 마십시오. 한때 관리한 건강이 평생 간다고 합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삶의 질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거. 어디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아이 낳으면 행복해지겠지. 복권 한 복만 당첨되면 나의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에 도달해도 도달하지 않았을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도달해도 행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특성은 매일 조금씩 즐겁게 사는 진짜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거절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격적으로 싫은 걸 억지로 받아주면서 결국 자신만 힘들고 병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거절을 너무 잘해도 융통성이 없고 저 사람은 로봇 같다라는 말 욕도 듣는데요. 차라리 그러더라도 거절을 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은 대부분 거절하면 문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칠까봐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건강하고 신뢰 있게 거절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그런 방법도 더 연구를 해야겠죠. 하지만 거절은 잘 해야 됩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훈련할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다 큰 어른이 되어서는 더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돈 빌려줬다가 못 받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큰 돈 빌려줬다가. 그런 게 다 사실 성격이다 뭐다 해도 거절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성격이 거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발 적당한 거절은 할 줄 알아야지 삶에 있어서 피곤함을 좀 면할 수 있습니다. 배운다는 건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삶과 시험은 매우 다르게 흘러갑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죠. 모든 걸 배워서 내가 알고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좋은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시험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시험에만 연결 지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점, 스펙, 점수 만들기 등으로. 하지만 이렇게 배운 것들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주변에는 연애를 좀 잘 하고 싶어서 여자한테 여친을 만들 때 기술적으로 좀 더 감동적인 기술을 주고 싶어서 기타를 배웠던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던 친구인데 정말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친구인데 자기 자녀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해외여행 가서 좀 창피하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건 시험을 위한 게 아니죠. 무언가에 자신만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배웠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나중에는 재능으로 된 건데 영어를 잘할 줄 아는 친구가 돼버렸고 기타를 칠 줄 아는 친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시험을 위한 건 아니죠. 껍데기가 아니죠. 이거는 평생 갖고 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점수 만들려고 스펙 만들려고 했던 공부들은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필요한 거는 이런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타라든지 영어라든지 또 노래도 있을 수가 있고 글짓기도 있을 수가 있고 서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운동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많잖아요. 이런 배운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모두 무시한 채 야 그거 배우면 뭐가 돼? 야 그거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는데?
그게 네 스펙에 도움이 돼? 네 인생 커리어에 도움이 돼? 라고만 특히 젊으신 분들은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더라도 배움 자체가 내 자신에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저는 배워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은 변곡점들이 생기잖아요. 막 울고불고 막 오락내락 변곡점이 많습니다. 10대 때는 대학 진로에서 대부분 좀 삶이 갈리는 것 같고요. 20대 때는 취업, 대기업이냐, 외국계 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취업준비생이냐 아직도 하면서 변곡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생을 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30대 중반, 특히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라면 이분들은 이때부터는 변곡점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변곡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곡점은 굉장히 중요하고 몇 번 경험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분이 지난 현재는 과거가 되죠. 과거는 또 되돌릴 수가 없죠. 1분 전에 생긴 후에도 되돌릴 수가 없죠. 1분 전에 생긴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